4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요즘 드물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시집살이 중인 며느리이기도 해요. 다들 어머나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효부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아버지 모시고 살고 싶은 며느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댁에서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아직도 시아버지가 능력이 있으시니까 모시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약도 많고 눈치도 많이 봐야 하고 살림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시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듣고 삽니다. 시어머니는 안 계시냐고요? 솔직히 두 분이나 계세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아버지가 재혼해서 같이 살던 시어머니는 지금 별거 중이세요. 시아버지 연세가 70을 바라보는데도 여전히 활력이 넘치고 여성 편력이 끊이질 않다 보니 재혼한 시어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의 개인 생활이니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동네에 소문이 나서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아버지 좀 어떻게 해봐 이랬더니 남편이 그랬다가 아버지가 화내시면서 유선이라도 안 주시면 어떡해 이러니 어쩔 수가 없죠. 그냥 시아버지 뜻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아버지가 무슨 기업 회장님쯤 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경기도 지역 외곽에 가든 하나 하고 있어요. 장사가 잘 되냐고요? 그래도 꽤 잘 되는 편이에요. 시아버지 지인의 조카가 가게를 운영하시고 시아버지는 저녁에 가게 정산 정도만 하러 가세요. 말 그대로 생활비 정도만 시아버지가 갖고 나머지는 운영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하지만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를 무시 못하는 건 땅이 좀 있으세요. 속물이라 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거라도 물려받고 싶어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잔소리랑 여성 편력만 빼면 나름 젠틀한 시아버지세요. 용돈도 잘 주시고 며느리라고 집에만 있지 말고 취미생활도 가지라며 편하게 놔주실 줄 아는 분이시죠. 쉬는 날에는 손주와도 잘 놀아주시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랑 지내는 게 불편하면서도 나름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조금 이상한 욕심이 있으셨어요. 바로 오기, 집념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사업이나 공부에 쓰셨으면 아마 대한민국 1등이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오기와 집념을 시아버지 스타일의 여자에게 쓴다는 게 문제였죠. 약간 80년대 맏며느리 스타일? 그런 여성만 보면 시아버지는 저돌적인 코뿔소로 돌변하세요. 만나자, 관심 있다,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 등등 정말 옆에서 보면 추할 정도로 들이대는 분이십니다. 솔직히 시아버지니까 이 정도 표현으로 그치는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노망난 노인네 제정신이 아닌 할배라고 욕을 한마디 해줬을 겁니다. 아무리 사랑에 나이가 없고 국경도 없다지만 자기 자식이다 손주뻘 되는 여자한테 그게 무슨 추태입니까?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두 번째 시어머니하고 별거하는 도중에 시아버지가 며칠간 사라지신 거예요. 연락을 해도 안 되고 식당에 나오시지도 않고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발을 동동 구르는데 웬 시골 다방 아가씨 같은 여자를 데리고 집에 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꽃무늬 셔츠에 선글라스 차림으로요. 누가 봐도 동남아 놀러 갔다 온 사람들 모습이더군요. 아무리 아내랑 따로 지낸다고 해도 다방 아가씨랑 동남아 여행 다니는 시아버지의 여성 편력에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도저히 옆에서 그 꼴을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동네 살기도 창피하고 행여나 아이가 그런 소문을 들을까봐 남편과 상의 끝에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이제 아이도 크고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요즘은 학군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강남까지는 아니지만 요 근처에 학군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쪽에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 갈까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살면 어떨까요? 가까우니까 저희가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요. 라고 꾀를 냈죠.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이 나이에 나 혼자 살면 뭐하냐? 나도 데려가라. 사실 나도 이 동네가 지긋지긋하거든. 이러시는 겁니다. 정말 시아버지랑 평생을 같이 살 것 같아서 힘들 때인데 마침 여고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이혼을 하고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여차저차해서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아휴 위자료도 안 주고 정말 죽을 맛이야. 혹시 너가 나 좀 도와줄 수 없니? 직장도 좋고 혹시 돈 좀 있으면 빌려주면 더 좋고 이러는 겁니다. 가정주부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밥을 먹고 점심 먹고 나오는 길에 시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친구가 시아버지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갔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 친구는 누구냐? 라고 묻더군요. 네,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혼하고 몇 달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와서 만났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말씀드리고 나서 아차 싶더군요. 그래도 설마 며느리 친구인데 라는 생각에 잠시 잊고 있었죠. 근데 설마가 제대로 사람을 잡더군요. 세상에나 며칠 후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친구가 좀 만나자는 거예요. 뭔 일이 있나? 해서 만났더니 세상에나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는 시아버지 돌았니?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이 팍 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친구 입장에선 친구의 시아버지가 무슨 일이지?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그때부터 시아버지가 친하게 지내자는 둥 자기가 돈이 많다는 둥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건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와서 시아버지에게 따졌죠. 아버님, 아무리 여색을 밝힌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세요? 어떻게 제 친구에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연락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 핸드폰 몰래 뒤져본 거죠? 제가 쥐잡듯이 따지니까 시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짓더니 미안하구나. 친구가 그냥 좀 안쓰러워 보여서 말벗이나 좀 하자고 먼저 연락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시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짐승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뻔뻔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이를 차로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리려고 보니 차 안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이 사람은 도대체 차를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쓰는 거야? 이런 생각에 아무리 가족끼리지만 차를 빌렸었는데 차 구석구석에 음식물 찌꺼기 묻은 걸 닦아줬는데 운전석 문쪽 수납 공간에 여성 속옷이 구겨져 있는 걸 봤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손이 떨리더군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아버지부터 남편까지 아주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에 그날 밤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죠. 근데 남편은 아니 내가 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 왜 이래? 나 요즘 지하철로 다녔잖아. 이러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요즘 낮에는 제가 아이 학원 보낼 때 차를 쓰고 저녁엔 시아버지가 음식점 다녀오실 때 차를 썼었거든요. 그때 머릿속에 설마 아버님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님에게 아버님 이런 거 손주가 보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이참에 우리 분가할게요. 전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시아버지도 어이구 미안하구나. 내가 칠칠치 못했네. 그동안 내가 너무 상처를 준 것 같다. 어차피 네 시어머니랑 이혼하기로 했고 당분간 나도 좋은 사람 단둘이 살기로 했다. 사실 그거 그 사람 속옷이야. 그러니 니들이 이 집 써라. 이러시는 겁니다. 일이 한 방에 풀려서 오히려 어리둥절하더군요. 어쨌든 시아버지가 분가를 하셔서 가게 근처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처음엔 너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더군요. 남편도 이제야 편하다며 좋아했어요. 그렇게 한 2, 3주 정도 지났을 때 별거 중인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이유는 이 나이에 별거에서 지냈더니 외롭다는 거였죠. 시어머니 입장에선 나이도 나이지만 가족 대부분이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라 나름 힘들게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랑 다시 합치고 싶다며 그 양반 여자 밝히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야겠다. 이 나이에 이혼하면 뭐하니? 집 나가니? 나만 고생이야? 솔직히 저나 남편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선 친어머니도 아닌데 계속 모시는 게 신경 쓰였고 저 역시 이제야 시아버지 시집살이 끝났는데 괜히 또 시집살이 시작하는 게 아닌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니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시아버지는 지금 따로 나가서 다른 분하고 살고 계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별거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고 그 양반 정말 해도 너무하네. 안 되겠다. 황혼이혼을 해야겠어. 어떻게 첩이랑 같이 사는 꼴을 보란 말이야? 하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이 어디냐며 그 여자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며 안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연락을 미리 드리긴 했는데 답이 없으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저 가든으로 찾아갔죠. 그래서 혹시 요즘 시아버지가 어떤 여자분이랑 오시나요? 라고 가든에서 일하는 분에게 물었더니 말도 말아요. 와서 사장님 본처 행사를 하는데요. 정말 답답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여자랑 살길래 이럴까 궁금하더군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시아버지가 웬 여자랑 가게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보고 저는 놀라 뒤로 자빠졌어요. 바로 제 고등학교 친구인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따지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아니 나랑 이혼도 안 하고 다른 여자? 그것도 며느리뻘 여자를 얻어? 하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런 일이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듯이 말이 결혼했지 우리가 같이 산 게 2년도 채 안 되고 그중에 반년은 나가서 살았잖소. 듣고 나는 이제 평생의 발레자를 만났으니까 그만 가봐요. 이혼소송은 내 변호사랑 이야기하고. 이러시는 겁니다. 시아버지만 아니면 제가 머리카락을 싹 뽑아버리고 싶더군요. 제 친구는 제 눈치를 슬슬 보며 시아버지 뒤에 숨어 있더군요. 차마 열받은 시어머니 앞에서 저 여자가 제 여고 동창이에요. 했다간 괜히 불똥 튈까봐 입은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일단 울고불고 억울해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안심을 시켜드린 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죠.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찝쩍거린 게 딱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이었더라고요. 게다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돈도 빌려주고 온갖 친절도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아예 대놓고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내가 살면 이제 얼마나 살겠어? 재산은 전부 다 줄 테니 그냥 내 남은 날까지 옆에서 달이나 좀 주물러 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사귀자고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돈이 궁한 친구는 그 말에 말동무나 해줄 겸 만나게 됐다는 거죠. 아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혹시나 우리 시아버지한테 속옷 벗어줬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친구는 아무 말 안 하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말동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동무가 속옷은 왜 벗어주냐? 이러면서 한마디 쏴댔죠. 돈으로 며느리 친구 꼬시는 시아버지나 그 돈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쫓아온 제 친구나 그 돈 뺏어서 여생 살해보려고 노력하는 시어머니나 그리고 저 남편 모두가 추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굴 탓할 수도 없더군요. 그냥 친구에겐 너가 양심 있으면 우리 시아버지 그만 만나. 어차피 여자 밝혀서 다른 여자 생기면 너한테 돈도 안 줄 거야. 충고를 했건만 어디서 각서 쪼가리를 내밀면서 너 혹시 나중에 분쟁 생길까봐 그러니? 걱정 마. 내가 너 유산까지 뺏을까봐? 이러면서 무슨 본처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 서랍 열어보면 각서가 수백 장은 있을 거예요. 그거에 혹해서 시아버지랑 사귀고 쫓아다니면서 수발던 여자들이 참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마지막 충고해줬으니까. 이러곤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이혼하셨어요. 근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위자료는 그냥 맨몸으로 이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위자료 대신 이것저것 흠을 잡아서 합의금 정도만 주고 이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시아버지는 끝까지 치사하더군요. 그런데 몇 주 정도 지났나 저녁에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야, 너네 시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어.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세상에나 친구는 굉장히 옷을 대충 걸친 채 뭔가 흐트러진 자세로 있고 시아버지는 알몸으로 쓰러져 계시더군요. 친구에게 물어보니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친구가 재산이 탐나서 혹시 시아버지를 어떻게 한 것이 아닌가? 무서운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그래서 얼른 경찰에 신고하고 119 부르라고 했더니 친구는 너무 놀랐는지 벌벌 떨며 119를 부르더군요. 하지만 이미 시아버지는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을 하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이 사인을 조사해보니 복상사라고 하더군요. 세상에나 그렇게 여색을 밝히시더니 끝내 사망하는 순간에도 떳떳하지 못하게 돌아가신 거죠. 시아버지의 복상사 이야기를 듣고 참 허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지였고 남편에겐 아버지였으니 장례는 잘 치렀고 주변 분들에겐 가든에서 일하시다가 과로해서 과로사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이건 참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동창은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라서 재산 분할이 안 되니 각서 들이밀며 돈 달라고 징징대더군요. 제대로 공증받지도 않은 각서 쪼가리는 무효라고 무시하고 재산은 가족들끼리 현명하게 잘 나눠서 처리했고 우리 가족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차마 그 동네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성 너무 밝히지 마세요. 말년이 안 좋더라고요.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